네, 안녕하십니까. 재료 분석 및 조직학의 김정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사용하는 천예경 중에 이제 전자현미경, 네, 제 대표적인 전자현미경이죠. 네, 주, 네, 주사전자 현미경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주사전자 현미경이 약어로, 네, 스캐닝, 일렉트론, 네, 마이크로스코피였죠. 이거를 줄여서 이제 SEM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SEM에서 각각 나오는 어, 전자 신호들을 전자 신호들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저 일렉트론 같은 것도 있다고 했고, 세컨더리 그리고 백스캐터 그리고 엑스레이가 나왔었잖아요. 그 각각 대응되는 이제 샘 내의 검출기를 활용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샘으로 이제 보는 그 거의 한계치가 대충 한 10에서 50 나노미터 정도가 한계라고 했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샘으로도 관찰이 어렵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속을 하다 보면은 석출물의 크기가 4에서 5 나노미터까지 가는 녀석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결정립계를 어, 여기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싶은데 그 결정립계도 이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결정립계 두께가 한 4에서 5 나노미터 정도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직접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네, 직접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샘이 아니라 그보다 더 작은 스케일의 이미지를 관찰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 투과전자 현미경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투과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전자 현미경하고 맨날 같은 전자 현미경의 일종으로 이제 전자빔을 이용해서 시편에다가 조사를 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주사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시편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이런 전자빔들이 시편을 통과를 하지는 못하고 산란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산란되는 이제 전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미지를 관찰하는 시스템이면 투과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빔을 투과를 시켰을 때 그 투과시킨 전자빔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돼요. 왜냐하면 시편이 굉장히 얇아요. 제가 이따가 그 시편 준비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시편 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짐작을 하시겠지만 시편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 시편이 굉장히 얇은 막을 이제 해서 나오는 전자들이랑 어, X선을 이제 관찰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투과전자 현미경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 이 투과전자 현미경 역시 결국에는 이제 X선하고 이제 전자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사전자 현미경이랑 동일하게 각각의 이제 전자라든지 X선의 특징이 또 있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다 검출을 하는 검출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검출기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과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제 약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그래서 트랜스미션이 말 그대로 투과잖아요. 그래서 투과 전자 현미경 해서 줄여서 TEM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살짝 얘기를 드렸지만은 전자빔을 얇은 시료 표면에 조사를 해서 투과된 빔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형성하는 현미경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아무리 얇더라도 이게 금속이다 보니까 전자빔이 어지간히 세지 않는 이상은 이게 통과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자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주사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빔의 크기가 아무리 강해봐야 30kV 이상 안 넘어갔잖아요. 근데 투과전자 현미경은 한 300kV 정도는 돼야지 이제 요 전자빔이 시편을 통과를 할 수 있고, 전자빔의 가속 전압이 되게 높아지면은 저번 시간에 그 분해능 배웠죠. 분해능이 이제 가속 전압 분의 1에 이제 비례를 하게 되는데 이 분해능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옹스트롬, 그러니까 원자 단위 이하로의 분해능이 나타나서 굉장히 미세한 원자 단위 구조의
원자 단위의 구조 분석 역시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얘기 위에서 살짝 적어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빔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얇은 시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을 굉장히 얇게 만드는 과정 자체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뭐 제가 요거는 뒤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험편 준비 자체도 어렵고, 그리고 시험편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얇아지면 그냥 판이죠. 얇은 판이 돼 버리니까 3차원적인 이미지 관찰은 거의 불가능하고 2차원적인 조직 관찰만 가능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시편 얇게 만드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좁거든요. 거의 한 30 마이크로미터 뭐 미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말인즉슨 이제 다른 현미경에 비해서 관찰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제 시험편 위치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해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쌤에서는 이제 결정립 이뭐 50에서 150개의 결정립을 관찰을 할 수 있는데, TEM에서는 많아봐야 두 개, 정말 많이 걸려요. 한 다섯 개 이상은 잘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에서 다섯 개 중에 결정립에 나타나는 이미지랑 50에서 150개 중에 나타나는 결정립에서의 이미지랑의 대표성은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높겠죠. 그래서 대개 TEM 이미지를 찍을 때는 샘 이미지를 처음에 가져오고 난 다음에 이걸로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해줘야지 이제 좀 약간 신뢰성 있는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험편 준비, 아까 전부터 제가 시험편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험편,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빔 투과를 위해서는 얇은 두께의 시험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험편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트 폴리싱이라고 해가지고 저번에 우리 전해 연마 배웠었죠. 네, 기존의 전해 연마 같은 경우는 에칭액을 그냥 그 시료 표면에다가 쭉 뿌려가지고 어, 깎아내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 그 에칭액을 이런 식으로 노즐로 쭉 쏴줘요. 시험편에 이제 쭉 분사를 하게 되면은 깎아지는 것 자체가 특정 부위에서 계속 깎이겠죠. 네, 이렇게 점점 깎이게 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정말 너무 얇아지다가 구멍이 똥 뚫리는 단계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이 뚫리는 시점이 이제 시점이 되면 이 주변 시편의 시료의 두께는 굉장히 얇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시험을 딱 끝내는 연마법인데요. 이 방법으로 이제 시편을 만들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설명드릴 포커스 아이온 빔을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얇은 두께의 시편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제트를 쭉 쏘게 되면은 이 결정립 안에 만약에 석출물 같은 게 끼어 있으면 이 석출물 같은 게 힘을 받아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석출물이 있는 시편들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편이 좀 얇아지면서 에칭이 일어나게 되는데, 에칭이 균일하게 되면 다행인데 균일하지 않으면은 표면이 굉장히 오돌토돌해가지고 나중에 TM 이미지 찍게 되면은 그게 포일처럼 막 구겨진 형태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되게 이런 식으로 제트 폴리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온 밀링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가벼운 이온들 가지고 살살 그 표면을 정리해주는 과정 역시 이런 식으로 거쳐서 최종 시편을 만들게 됩니다. 네, 요게 이제 제트 폴리싱에 대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FIB라고 해가지고 그 이온빔을 직접 이제 시험편에 조사를 해가지고 시험편을 깎아내는 방법이에요. 대개 여기 사용하는 이온빔 같은 경우는 갈륨 이온빔이라고 해가지고 좀 그 상대적으로 무거운 원자거든요. 네, 무거운 원자를 여기다가 조사를 쭉 시키게 되면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자빔이랑 이온빔 같은 경우는 시편에 데미지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데미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은 점점 밑으로 깎이겠죠. 그래서 깎여서 이런 식으로 판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요 판을 똑 떼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시편이 굉장히 네, 얇아요. 두께가 대충 한 100나노미터 정도 되는데, 이거를 양옆에서 또 한 번 이온으로 쳐주게 되면은 이런 형식과 동일하게 작은 시편, 뭐 시편의 크기는 굉장히 이 녀석들보다 작지만은 얇고 균일한 시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크게 두 가지 그 시편 준비법을 활용을 해서 TM 시편들을 만들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연마기에 밀어가지고 시편을 만들면 좀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좀 이런 만드는 과정들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직접 시편을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TEM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제 오퍼레이터 분이라든지 연구원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편을 좀 작게 만들고 얇게 만들고 나면은 이런 폴, 폴 형태로 이제 시편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거의 격자 구조 몇 개의 면만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얇은 시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강한 이온 전자빔이 통과를 하는데 전자빔하고 격자가 특정 방향 관계에 있으면 회절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전자빔이 시편 투과 도중 결정 구조랑 결함과 함께 이제 회절에 의해서 그 요 이미지 플레인에다가 반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격자 방향이 딱 맞으면은 이 녀석들이 규칙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미지를 형성을 하게 되니까 밝게 나타나는 반면에 내부에 이런 전이라든지 결함들이 있게 되면은 얘네들이 빛이 갔는데 제점 뭐 회절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막 산란이 되겠죠. 산란이 돼서 그쪽 면만 이제 이미지가 굉장히 어둡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매트릭스 부분은 시편이 굉장히 밝게 나오는 반면에 전이가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둡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특정 회절면에서 이제 특화된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이제 결함 같은 경우는 이제 면과 다른 결정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이미지가 좀 어둡게 나와서 산란되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거를 첫 번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요 바로 앞에 백포커 플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포커스 맞는 이제 회절 패턴들을 얻을 때 주로 요 면을 좀 사용을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자빔이 이런 식으로 회절에서 특정 면과 반응을 하게 되면 특정 면에서 나타나는 그 회절 패턴이 따로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전자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샘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립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겹쳐 있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없는데 TE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은 상태에서 결정립 하나에 대한 결정 방향만 배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기성이 있는 결정에서의 이제 회절 발생 후 이제 점 모양의 패턴을 이런 식으로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요 점 패턴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 요 점 패턴이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재료의 결정 구조랑도 상당히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이미 크게 이제 TEM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변수는 요 이미지랑 회절 패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회절에 의해서 이제 이미지가 나오는 구조다 보니까 격자가 균이라고 두께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냥 하얗게 쭉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시편 내에 이제 조직이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이미지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돼서 뭐 첫 번째로 이제 시험편 두께에 의해서도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두꺼운 쪽이랑 얇은 쪽이 있으면은 얇은 쪽이 더 투과하기 쉽죠. 투과하기 쉽다 보니까 더 밝게 나오게 되고 시편이 두껍게 되면은 투과하기 어려우니까 어둡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꺼운 부분에서 전자빔의 투과율이 감소가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원자 무게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어요. 원자 무게가 이제 가벼운 녀석이랑 무거운 녀석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녀석에서는 이제 이 녀석이 반응을 좀 덜하고 이제 투과를 하기가 쉽죠. 그래서 좀 더 밝게 나오는 반면에 무거운 원자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이제 투과율이 감소해서 어둡게 나온다는 거. 네,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결정 구조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 회절이 일어나서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결정 구조 방향에 따라서 전자빔의 투과라든지 회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면이 투과가 상당히 쉽겠지만은 나중에 TM 안에서는 요 샘플도 회전이 가능하거든요. 회전이 가능해서 이쪽 면에서 관찰을 하게 되면 이면이 좀 더 밝게 보일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계정 구조 방향에 따라서 이미지 결과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함 같은 경우는
이제 결함 종류에 따라서 이제 전자빔의 산란이라든지 회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속출물 상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결정 구조랑 똑같죠. 이제 상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으면 알파 베타의 결정 구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정 구조에 의해서 이제 전자빔의 회절이 발생을 할 수 있고, 회절이랑 산란이 이제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은 똑같은데 상 안에 그 격자 구조가 다르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있는 녀석이 있으면은 일정하게 회절을 하지 못하고 막 산란이 돼가지고 원래 100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100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한 20에서 30배 정도의 빛밖에 못 들어오니까 다른 부위에 비해서 어둡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전자빔 산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어, 다음으로 이미징 그 측정 기법 중에 제 대표적인 기법인 이제 브라이트 필드 이미지, 다크 필드 이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OM에서 여러분들 저번 시간 명시야, 암시야 배웠을 거예요. 딱 그겁니다. 그래서 뭐 광축에 가까운 투과 전자빔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은 어, 앞에서 봤던 요 빔이 있잖아요. 투과되는 빛들만 이제 딱 모아가지고 그 실제 결정력 기지를 중심으로 이제 밝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빔이 이제 시편에 충돌해서 발생하는 이제 전자산란 회절에 의해서 어, 네, 회절이 일어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회절이 일어나는 녀석, 그러니까 요런 결함들 말고 네, 요 매트릭스랑 이제 똑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회절해가지고 나오는 빛들만 모아서 이미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란된 전자가 존재하는 부분, 예를 들자면은 결정 방향이 다르거나 이제 상이 다르거나 하는 녀석들하고 이제 내부의 결함들 있잖아요. 뭐 전이선이라든지 석출물 같은 녀석들은 이미지 내에서 어두운 부분, 어둡게 이제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진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암시아 이미지는 어떨까요? 이 암시아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절 패턴이 형성되는 높이에 이제 조리개를 넣어서 이제 투과된 전자빔을 차단을 하고 역으로 이제 그 산란이라든지 회절된 전자빔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법인데 이 녀석을 확인할 경우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일단 여기 보이듯이 전이 같은 결함들이 명시야에서는 어둡게 보였는데 여기서는 밝게 보이고 있죠. 석출물도 매한 가지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상세하게 보기 어려운 구조에 대한 그 콘트라스트가 증가된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시편 내 이제 결함들이 존재를 하죠. 뭐 요런 전이라든지 적층 결함 같은 거, 요런 것들이 이제 관찰할 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물론 이제 뒷부분에 이제 윅빔 다크필드 이미지라고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금속에서는 그렇게 쓸 일이 잘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HRTM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투과된 전자빔하고 회절된 전자빔 사이에서의 그 파동을 이제 변환을 해가지고 이제 원자 스케일의 해상도를 가지는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정내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원자 배열들이 눈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자 배열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위치에서의 원자 배열들을 이용하면은 격자 패턴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투과 회절 전자빔이 파동이 있으면 뭐 파동의 차이가 있잖아요. 파동의 그 간섭과 보강을 이용해 가지고 회절 패턴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절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뭐 트랜스포먼드 프리어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줄여서 FFT라고 얘기를 패스트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해서 이제 뭐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패스트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줄여서 FFT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이미지 측정 방법이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미지 측정 방법에 대한 얘기고요. 다음으로 이제 회절 패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절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이미지보다 앞쪽에 이제 그 백버커 플레인을 집어넣어 가지고 전자빔하고 격자면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른 회절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이미지 측정 그 분석 방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 우리가 이미지 보는 면이 이쪽 면에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회전 패턴을 보고 싶으면 여기 면을 하나 더 집어넣어요. 그래서 백포칼면을 먼저 집어넣고 난 다음 집어넣게 되는데 이때 이제 격자면에서의 회절이 발생을 회절하는 것들은 이제 뒤에서 제가 XID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브레그 법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n 람다는 2d 사인 세타에 의해서 세타가 결정이 되면은 요 세타가 이 격자 회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산란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그 회절이 일어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111면에서 회절되는 거랑 001면에서 회절되는 게 다 다르겠죠. 그래서 111면 기준으로 시편을 만든 거랑 001면으로 시편을 만든 거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똑같은 재료더라도 회절 패턴이 완전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회절 패턴을 이용해서 소재의 결정 구조라든지 이제 격자 상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회절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상수들을 확인할 때는 이제 3차원의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3차원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미지가 요런 이미지가 최소한 3개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이런 값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디프렉션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전자에서 나타나는 디프렉션 패턴을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뭐 앞에서 설명드렸던 브레그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다시 조금 더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면들이 이렇게 있어요. 면들이 이런 식으로 쭉 있어서 이제 회절이 일어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특정 면에서 이런 식으로 파동이 위상체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냥 똑같이 회절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특정 면에서는 보강이 일어날 수 있을 거고 어떤 특정 면에서는 상쇄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전자빔에 의한 진폭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들이 좀 더 강해지겠죠. 이런 회절 점 빛들이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어,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에서 회절 패턴이 발생을 하게 되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 XID보다 그 빔의 파장이 굉장히 작아요. XID가 뭐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1.54 옹스트롬의 파장을 가지는 반면에 TEM에서 나타난 전자빔의 파장은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n 람다 이꼴 그 ED 사인 세타의 관계에서 람다가 작으니까 세타가 같이 작아져서 회절각이 굉장히 작은 데서 결과값이 나타난다는 거를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까 앞에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단일 결정 구조에 이제 전자빔이 투과가 될 경우 특정 방향으로 이제 회절 패턴이 발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최종적으로 이런 점 모양의 패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110, 011, 111 방향에 따라서 지금 회절 패턴이 어때요? 다 다르죠. 그래서 소재의 구조라든지 결정 방향에 따라서 그 서로 다른 모양의 해절 패턴이 관찰된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입방정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회절 패턴의 차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은 이제 요게 BCC 001, BCC 111, FCC 001, FCC 111에 대한 것들인데 그 각도의 차이는 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방정에서 나타나는 회절 패턴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FCC랑 BCC에 대한 TEM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금속을 하시게 되면은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요런 식으로 이제 단일 격자 구조에서는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근데 실제로 보는 이미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결정이잖아요. 물론 TM이니까 결정립이 막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경우는 잘 없긴 하겠지만은 가끔가다 평균 결정립 크기가 100나노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결정립이 여러 개가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립을 하나를 이제 찍어서 어, 회절 패턴을 보는 거랑 결정립을 여러 개를 찍어서 회절 패턴 보는 거 그리고 매우 많은 글의 결정립을 찍어서 회절 패턴을 보는 게 결과물들이 다 달라요. 첫 번째로 이제 단일 결정립 같은 경우는 회절 패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거 하나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어, 중첩이 다른 이제 결정립으로부터 나타나는 회절 패턴과 중첩이 안 일어나게 되고 어, 결정립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1에 대한 회절 패턴이랑 2에 대한 회절 패턴, 3에 대한 회절 패턴들이 이제 점점 이제 중첩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첩이 되면은 이제 점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는 이런 패턴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리 숫자가 100개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100개에서 나오는 이런 점들이 점점 다 모여요. 그러면은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될까요? 원형 모양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형 모양의 이제 링 패턴 형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링 패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다수의 결정립이 존재할 때 서로 다른 방향에서 그 스파 패턴이 이제 중첩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요게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제 해제 패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이제 다결정에 대한 해제 패턴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링 모양으로 쭉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제 비정지 형상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단결정이랑 다결정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의해서 이제 단결정은 스팟 패턴이 관찰되는 반면에 이제 다결정은 이제 링 패턴이 형성되거나 특정 방향으로 결정입이 집중된 경우 이제 스팟 패턴이 같이 모여서 관찰되는 그런 형상이 관찰이 되는데 비정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지금 결정들이 일정한 방향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뿌옇게 형성이 돼요. 뭐 어떤 결정립을 어떤 원자는 이제 이런 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어떤 원자는 이런 점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런 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뿌연 이제 디퓨즈드 링 패턴이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가끔가다 이제 국부적인 결정들이 조금 작게 존재를 하게 되면은 그개 중에 조금 더 강한 시그널이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점이 보이는 경우도 약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소재 결정 구조에 따라서 회절 패턴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TEM의 기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TEM 시편은 TEM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자빔을 얇은 시료에 조사를 해서 투과된 빔을 이용해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시편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크게 어떤 방법들이 있었죠? 네, 제트 폴리싱이 있었고 그리고 FIB를 이용해서 시편을 얇게 깎아내서 시편을 관찰을 해야지 전자빔이 투과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미지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명시야, 암시야, 그리고 HRTM 이미지를 제일 많이 얻어낸다고 했고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TM에서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라고 했었죠? 시편이 얇아서 특정 원자면에 대해서 이제 원자들이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절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를 그 전자 디프렉션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단일 결정 구조 안에서는 스팟 패턴으로 많이 나타나는 반면에 결정립 숫자가 많으면은 이제 링 패턴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이제 소재 결정 구조에 따라서 회절 패턴의 양상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결정, 다결정, 비정질에서 나타나는 회절 패턴의 차이랑 그리고 특히 FCC라든지 BCC 같은 이제 입방체에서 나타나는 회절 패턴들은 웬만하면은 좀 잘 알아두시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이 재료공학도면은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인 TEM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TEM의 애돈 장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앞쪽 파트에 대한 복습, TEM 앞쪽 파트에 그거랑 이제 그 연관되는 TEM 앞쪽 파트에서의 기초 부분이랑 같이 좀 추가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